위기의 순간에 내 곁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사람.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공과 실패, 배신과 고독을 모두 겪었지만 단 한 사람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끝까지 함께한 사랑. 2010년 저는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였죠. 직원이 200명이 넘었고 연매출이 500억을 넘어섰어요.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술자리가 끊이질 않았고 아첨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작게 살면 안 될까요? 저는 아내의 말을 무시했어요. 더 크게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2015년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무리한 확장이 화근이었죠. 은행 대출, 회사 어음.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제 전화는 울리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왔는데 술자리에서 만나던 사람들, 아부하던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형제들은 제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창피하다고 하셨죠. 친구들은 연락을 피했고 매일 밤 소주병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찾아왔어요. 이혼하자는 줄 알았죠. 하지만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작은 분식집이라도 해서 우리 처음처럼 살아요. 아내는 친정에 있던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작은 분식집을 열었죠.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아내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제가 우울증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아내는 매일 아침 미소로 깨워줬어요. 여보, 오늘은 떡볶이 양념 좀 저어주실래요? 이렇게 조금씩 저를 일으켜 세웠죠. 분식집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손님들이 늘어났고 단골도 생겼죠. 아내는 제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잘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작은 인테리어 공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욕심은 부리지 않았어요. 한 발짝씩 천천히. 아내와 함께. 지금은 직원 10명의 작은 회사를 운영합니다. 예전처럼 크진 않지만 더 단단하고 행복해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출근하고 저녁에는 함께 퇴근합니다. 가끔 예전 부도 났을 때 연락 끊었던 사람들이 다시 연락해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동반자가 누구인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걸어준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네요. 이제는 압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그건 바로 서로를 지키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배우자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자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사람이야. 두 번째 이야기, 새로운 땅에서의 시작. 저는 20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화목한 가정.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었죠. 하지만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2020년 주식시장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돈 번 이야기가 넘쳐났죠. 저도 모아둔 퇴직금과 대출을 끌어다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잘 나갔어요. 500만 원이 5천이 되고 1억이 2억이 되는 걸 보며 욕심이 커졌죠. 하지만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전세금을 보태고 신용대출을 받고 심지어 사채까지. 아내는 말렸지만 전 반드시 만회하겠다는 일념뿐이었죠.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죠. 한 달 후 어머니마저 암으로. 부모님은 고향에 빌딩 2채와 땅을 가지고 계셨어요. 상속 재산이 상당히 되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여자 형제들과 남자 동생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형이 주식으로 날린 돈을 상속받아서 메우려 한다. 오빠 혼자 유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며. 동생들은 연합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재산을 빼돌렸다는 거짓 고소장을 냈고 일가 친척들에게까지 나쁜 소문을 냈죠.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캐나다로 가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처음엔 도망치는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서의 생활은 불가능했죠. 밴쿠버에서의 시작은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세차장에서 일했고 아내는 한식당과 마트에서 일을 했죠.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에 자존심 때문에 시작도 못할 뻔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말했죠. 당신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신을 이렇게 만든 가족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부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한국에서의 빚은 개인 파산으로 정리했고 동생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써버렸고 2명은 이혼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 막내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캐나다로 이민 오고 싶다고. 하지만 전 이제 압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모든 걸 잃고 낯선 땅에서 다시 시작했지만 한 사람만은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이제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 가족도 떠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만이 끝까지 남는다는 걸.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